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매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린 MC넥스가 오늘도 14%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역사상 신고가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꼭 스터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스터디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큰 급등세, 그러니까 주식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 내면서 밀렸죠. 차트 분석으로만 해가지고는 뭐야, 거래량 터졌으니까 좀 관심은 가져두는데 신고가를 뚫고 밀렸으니까 뭐 아직은 아니다, 좀 지켜보자, 이럴 수 있죠.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미리 스터디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은 아니다, 종가에 밀렸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바로 장중 고점 17%까지 급증을 했어요. 너무 편하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 아니나 다를까 역사상 신거래, 완전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량 터져주고 있죠. 이렇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공부만 하고 그냥 날로 먹고 남들이 말하는 이야기 들어서 카더라만 듣고는 절대 큰 돈 못 법니다. 무조건 공부하고 스터디 필수로 해놓으셔야 대응이 된다는 거죠. 이때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때 스터디 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급등 나왔죠. 급등 나와도 따라 붙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에 대응이 되신다는 거죠. 대응되고 그냥 이때 이때 사든 어디서 사든 바로 오늘 급등 나오면서 모두 다 수익 구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1, 2%가 아니라 14%, 종가 기준 14%, 장중 고점 17%까지 급등했으니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FST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제가 2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1부와 2부 조회수가 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1부 조회수가 좀 높고 2부 조회수가 이제 1부보다는 좀 떨어지던데 1부만 보시고 2부를 안 보시면 FST 영상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꼭 2부까지 보시고 대응 방안을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1부만 보고 대응 방안을 안 보시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1부하고 2부 같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에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제가 종목 필터링을 하면서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이제 YOY 전년 대비 이제 성장률인데,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막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요 초록색은 10% 이상 성장, 요 보라색은 20% 이상 성장, 빨간색은 30% 이상 성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시총은 좀 1조 이상으로 좀 이제 그나마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필터링 했고, 지금 유동성 장세 이기 때문에 굳이 중소형주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언제 또 그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도 뭐 장중에 뭐 LG전자 상가 가고 현대차 뭐 20% 급등하고 SK이노베이션 급등하지 않습니까? 대형주만 봐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녹십자가 거의 110% 정도 영업이익 성장을 좀 했고,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인 올해도 20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네요. 녹십자 성장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하면서 올해 뭐 한 5억 도즈 정도 할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주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때가 이제 작년 2020년 7월 달이고 이제 생산 CMO로 이제 위탁 생산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많이 했네요. 거의 뭐 15,000원에서 5만원, 50만원까지 갔으니까 그 가치를 거의 다 반영한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수주를 얼마나 받을 거가 예상되면 대략 얼마 정도의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여도의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주가를 선반영해서 일단 다 땡겨 놓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후행해서 성장하는 거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220% 정도 증가하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올해 그냥 이 부분을 이 200% 이상 증가하는 걸 반영해 준 거다라고 치면 여기서 뭐 추가 업사이드는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해 뭐 한 300% 정도의 실적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제가 누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여기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020년도에 CMO 이제 위탁 생산 늘어날 거니까 실적이 증가할 거로 바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미리 주가를 땡기는 겁니다. 왜? 결국에 EPS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미리 땡겨놓고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다 올라오고 나서 그때 실적이 후행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분들은 미리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왜 올라가지 막 모르다가 주가 다 올라가서 실적이, 와, 실적 좋게 나오네. 실적 보고 그때 산다는 거죠. 근데 여의도에서는 실적이 나오면, 아, 이제 실적 나왔구나. 그래, 우리가 예상하는 거 정도 나왔구나. 그럼 이제 매도하는 거예요. 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온다. 이제 서프라이저로 하죠.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더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주가 또 리레이팅 또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 EPS입니다. 이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SK케미칼 마찬가지죠.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CMO로 이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죠. 아니야, SK케미칼도 주가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네, 엄청 많이 급등을 했네요. 이렇게 또. 보면 10만원대에서 또 46만원까지 또 거의 뭐 한 4.5배 정도 급등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미리 실적 반영을 한 거고, 여기서 가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실정하는 게 지금 올해는 한 95% 영업이익 성장률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죠. 요거를 넘어설 건지에 대한 추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알 수가 없죠. 올해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되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이 조금씩 나오면 1분기 정도 나오면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좀 구체적인 추정치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 추정했던 95%의 영업이익 성장이 될 것 같다. 또는 이거보다 좀 약하다. 그럼 주가 급락할 겁니다. 왜? 우리는 95% 영업이익 성장할 거라고 해서 이만큼 주가를 움직였는데 그보다 약하다 하면 이제는 기대감이 좀 가했구나. 그래서 빠지겠죠. EPS 떨어질 거고 그런 효과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있네요.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지금 82%, 작년에도 80%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올해도 82% 정도 성장할 거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 올려드렸죠.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린 게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올해 1분기 내내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 키팩터는 이 디램 가격 상승이에요. 이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그냥 밸류에이션을 논하기 이전에 그냥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조금만 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네 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분기에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2분기에 재고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분기에 사면 되는데 1분기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2분기는 더 상승하겠네? 미리 그냥 2분기 재고 쌓을 걸 1분기에 땡겨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이게 서서히 상승하는데 여기 1kg가 치고 여기 2kg가 칠게요. 가격이 상승하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2분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2분기 돼서 사지 말고 우리 그냥 미리 좀 사놓자. 요때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가수요라는 거예요. 가수요. 요 효과가 가격 상승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가격 상승 구간에서는 업체들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움직이겠구나. 빨리 재고를 쌓자. 가격이 더 비싸기 전에. 요런 효과가 나면서 가격 상승 효과를 다시 한번 누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증가하면서 양극재 물량을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양극재 만드는 회사죠. 자, 주 고객사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랑 그 다음에 삼성 SDI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안에 달까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많이 올랐네요. 주가도. 자, 여기서 또 아까 말씀 똑같아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한 72% 정도 성장할 걸로 좀 보이시고 있는데 이게 과연 72%밖에 성장 안 할 건지 100% 막 150% 성장할 건지 그런 부분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멀티플 리레이팅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또다시 한번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은 키는 이겁니다. 주가는 PS 곱하기 PER.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기대감이 미리 땡겨지면 주가는 상승한다. 자, 애플카. 애플카가 다 전기차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결국에는 전기차가 결국에는 생산이 늘어나면 배터리 수요 올라가겠죠. 배터리 수요 증가. 그러면 얘들은 누구한테 사야 되냐? 글로벌 메이저들한테 사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LG화, SDI,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한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캐퍼업을 했고 지금의 이제 현재 고객사들의 물량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고객사, 신규 고객이 늘어나네? 그러면 이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 근데 그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애플이 자동차를 언제 양산할지 모르고 언제 출시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추정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기대감으로 반영해 주는 거죠.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바로 이 PER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차들 지금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 LG 노텍 뭐 다 마찬가지죠. LG 노텍,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게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막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마찬가지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리고 전지박, 동방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원래 두산 솔루스였죠.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 추이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약하긴 했네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260%, 이건 분할, 요건 한번, 생각 체크해봐야겠네요. 작년에도 실적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요건 다시 한번 보고, 어쨌든 올해 22%, 72% 정도 성장을 하네요. 자, 요런 부분이 좀 있고,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상위 업체들 보면, 코로나 관련으로 따른 백신 위탁 생산 물량 증가, 그리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이게 상위에 랭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SDI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도 있고 에지소프트, 넷마블 요런 애들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지누스가 보이네요. 지누스 아시겠지만 이제 침대 관련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죠. 이거를 이제 이케아의 컨셉에 다른 약간 침대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느낌이고 지누스도 작년에 20% 성장을 했고 올해도 30%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누스 한번 볼까요? 네, 지누스도 주가 추이가 좀 견조한데 지누스는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그 매트리스 만드는데 네, 지누스는 이제 관세 관련 이슈도 좀 있었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생산 기지에 따른 뭐 이전 요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되면은 실적이 좀 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삼성전자 올해도 영업이 28%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다 대형주죠. 대형주가 이렇게 지금 20% 이상 성장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주가는 많이 올라오지만 이제는 코로나 국면에 따른 실질적 경기 침체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신 관련은 약간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코로나에 따른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그 외의 기업들은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 성장이 막 영업이익이 50% 이상 성장한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거 분석하실 때는 꼭 이 실적 성장에 대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꼭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 업사이드가 있을지 없을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대형주 이렇게 이미 실적이 나와 있는 기업 그리고 시장에서 추정치가 꽤 많은 기업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정치 대비 얼마나 더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거의 팔로우를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 추정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이 컨센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서 추가로 영상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먼저 상위 업체를 한번 챙겨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